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의 고등부 영어 강사 조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회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마지막 순서여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제가 10분 정도 요약해서 준비한 내용 다 전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24년도 겨울방학 예비 고2, 고3 영어 영역에 대한 특강 소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현 고1 같은 경우는요. 내년 고2가 됐을 때 항상 질문하는 단골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 저 내신 챙겨야 하나요? 이 말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강서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여름방학 정도 지나고 나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좀 틀린 것 같고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정시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1이 고3이 되는 26학년도 입시죠. 스카이 정시에서 모두 내신을 반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이고요. 연대는 내년 4월에 최종 발표를 하겠다라고 25학년도 입시안에서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즉 스카이를 정시로 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내신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으니까 스카이 밑에 학교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스카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28학년도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요.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26학년도 입시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거의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냉철하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내신을 그럼 너가 챙기지 않으면 영어 공부는 하니? 이 말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양종고등학교 2학년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학년 2학기 기말이죠. 이제 한 번 남았죠. 지금까지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상위권인 학생들입니다. 내신 2점대 극초반 정도의 학생들만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신 3등급, 4등급 학생들이요. 그렇게 사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니죠. 목동권에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과연 내신을 챙기지 않고 정시 영어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내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학생을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학생들은요, 절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3년 뒤에 수능이라는 빅 이벤트를 미리미리 준비할 정도의 위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요, 내신이라는 주기적인 시험에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정시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양정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내신을 챙기지 않으니까요. 학교에서 별로 집중을 안 하게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죠. 학교 수업이 별로 필요 없다고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스위치 오프 모드였다가 학교에서 아침부터 4, 5시까지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학원에 오게 되는데 학원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스위치 온 모드가 돼서 공부 모드가 딱 전환이 된 학생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2학년 제가 1학기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2학년 2학기까지는요. 내신을 끼고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당연히 수시 정시가 나눠지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에 있어서도 사실 영어를 끼면 굉장히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지죠. 작년도 수능을 봤을 때도요. 영어 포함해서 충족 비율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5학년도 현 고2죠. 고2가 고3이 되는 입시부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양대와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내신을 반영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건 교과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학교들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9월 평가원, 올해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꼈을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다른 과목에서 2, 3등급을 받고 영어를 만약에 1등급을 받는다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학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껴야지 어느 정도 부족한 내신이 보완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목동권이나 대치동 같이 내신 받기 힘든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예비 고2, 고3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한 구문 분석과 문어체에 자주 쓰이는 어휘력을 향상해야 된다. 이 말은요. 3등급에서 2등급 가는데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배경 지식을 확장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부분은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한 끗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3등급에서 2등급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문어체에 자주 쓰이는 어휘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글은요 일반적인 구어체가 아니라 아카데믹한 문어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하게 많이 쓰이는 용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지 유리한 싸움이 되고요. 학생들 제가 내신 대비할 때 해석을 시키다 보면요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뜻도 모르고 그냥 해석을 소설 쓰듯이 하는 학생들 많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 5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소설 쓰는 거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겨울방학 때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학하면 내신하느라 시간이 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배경 지식의 확장인데요. 영어가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아무리 절평으로 바뀌었다고 해도요. 올해 9평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5% 되지 않고요. 올해 수능도 그 정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배경 지식의 확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 지문은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사실 국어 영역이 됩니다. 영어 전체 지문을 제가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요. 한글로 된 문장인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은 국어의 영역이에요. 영어는 고득점으로 갈수록요. 빈칸이랑 삽입을 푸는 데 있어서 국어의 영역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경 지식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을 할 때요. 해석을 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구문 분석을 해주는 걸 넘어서서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그 한 끗 차이의 배경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 여름방학 때도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의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EBS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제가 TK라고 Topical Knowledge라고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겨울방학 때 연습을 하면 한 끗 차이 3점짜리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개강하게 될 강좌는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27일 수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최대한 묶었습니다. 구문 독해와 고등학교 3학년 실전 모의고사 총 6개년 다룰 예정이고요.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모든 기출 다 다룰 거고요.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80개 정도 초고난도 구문을 분석을 통해서 부족했던 구문 분석과 어법을 먼저 조금 다시 한번 다지고 실전 연습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장 같은 경우는 고3 어휘 워드마스터 하이퍼 쓸 거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 제가 다시 시험 보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이 제가 직접 만든 뭐 구문 독해 분석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건 모의고사 교재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서고등학교와 목동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요.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제 수업이 총 8회로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6회차 때 모든 진도를 다 마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실전 연습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고등학교와 목동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요 한 20%의 학생들이 전교 5등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제가 설명회 끝나고 클리닉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제가 클리닉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교재가 올해 한 해 동안 나갔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 맞게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고 옆에 있는 거 최종 뭐 중요 문장 암기라고 해서 전문을 암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따로 떼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많이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대치동에서 플로리시 입시 컨설팅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줄 수 있으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도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원교육의 조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